오늘 스타벅스는 특별한 손님을 맞았습니다. 한국 화이자 제약의 이진 전무신데요. 30대 글로벌 기업의 임원이 된 성공하는 삶, 도전하는 삶 오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제약 기업 중에서 세계 1위인가요? 어떻게 네, 됩니까? 1위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화이자 제약에서 전무로 계시는데 어떤 일 하고 계십니까? 저는 대외협력부를 맡고 있는데요. 예. 대외협력부는 그 홍보, 대내외 홍보를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맡고 있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또 그 제약은 약품의 값과 그다음에 보험급여 적용을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업무를 다 같이 맡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오늘 특별한 손님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스타벅스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사실 특별한 손님인데, 네. 이진 전무님이 여태까지 살아오신 게 조금 남다르시거든요. 맨 처음에 기자로 출발하셨죠. 네. 그랬다가 또 작가, 그리고 청와대에 들어가셨죠. 참여정부 때. 네. 예, 거기서 기록 비서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기업의 네. 임원으로 이렇게 굉장히 다채로운 삶을 살고 계시는데, 이 책, 나는 최고의 이진이다. 네. 제가 받아보고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네. 저는 이제 일반적인 성공담이나 자기계발서일 거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물론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제가 읽는데 오래 걸렸을까요? 오래 걸렸다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글을 쓴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말씀이시거든요. 예. 제가 제 책을 읽은 분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주시는데요. 어떤 분들은 한 2시간 만에 읽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 굉장히 빨리 읽을 수 있어서 참 좋았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취업이라던가 사회생활 이런 것에 대한 좋은 그 팁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예. 주시는 분이 있고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예,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예. 근데 저는 사실 글을 쓸 때, 이 책을 사람들이 빨리 읽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 스스로는. 예. 그래서 어떤 분이 빨리 읽었다 그러면 속으로 내심 조금 섭섭하기도 했어요. 그러시나요? 왜냐하면, 예. 어차피 쓰는 거니까라고 할 때는 굉장히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생각했던 거를 좀 정성 들여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장 하나하나 할 때 제 마음이 굉장히 힘들게 마음을 끌어낸 점이 예, 있어요. 그래서 읽는 분도 제 마음을 읽으려면 좀 시간이 걸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예. 그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예. 되게, 제 마음을 읽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갑습니다. 예. 여기 독후감에 대해서 칭찬해 주는 경우는 또 처음인데요. 그렇군요. 예. 문장 하나하나 속에서 네. 굉장히 좀 뭐랄까요. 무게감 같은 게 느껴졌달까요. 그리고 일단 글을 잘 쓰세요. 세미 깊은 물에 네. 기자를 하셨죠. 네. 예. 그거에 대해서 문장 공부를 제대로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미 깊은 물 시절은 예. 제가 20대 제일 처음 얻었던 직장인데요. 제 나름대로는 최고의 직장에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우리 대학교 4학년 되면 취업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언론사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언론고시라는 말이 그렇죠. 아주 유명했었는데 그 언론고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세미 깊은 물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이 잡지가 굉장히 좋은 잡지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잡지였죠. 예, 그래서 그곳에 취직을 하고 싶었고 취직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글을 쓰는 거에 있어서 그 당시 그랬던 최초에 편집되어 나오는 잡지라고 했던 것 같아요. 최초이자 최고의 편집되어 나오는 잡지. 그래서 그 설립자이셨고 편집 주관이셨던 그 한창기 사장님께서 그렇죠. 한창기 사장님. 매일 아침 기자들을 방으로 부르셔서 글짓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셨나요? 네, 기자들이 이미 글을 다 쓰는 사람들이었는데도 그렇죠. 예. 우리 글쓰기라는 제목으로 본인의 말씀을 다 녹음까지 하시면서 그 외국어, 그러니까 그 영어식 표기, 일본식 표기 이런 것들을 쭉 분석을 해주시고 우리식으로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순수 우리말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런 걸 많이 가르쳐 주셨던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 쓰는 건 아닌데요. 그때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진 전무님은 이제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되게 그런 분들은 이제 글을 쓰다 보면 영어식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네. 수동태 비슷하면서 네. 그 묘한 문장이 있는데 전혀 그런 문장이 없습니다. 이 책. 정말로 그 문장들이 깔끔하고 책 제목이 나는 최고의 이진이답니다. 네. 예. 그 이진이라는 이름에 얽힌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났는데 저희 어머니가 꿈을 꾸셨어요. 예. 근데 꿈속에서 저희 어머니 꿈에 전문적으로 등장하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신 것 아, 같아요. 그래요? 근데 그 할아버님이 예. 나오셔서 예. 아이 이름을 덕진이라고 지으라고 덕진이,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어머니가 꿈에서 깨셔서 저희 아버지한테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 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덕진이 조금 촌스러울 것 같다. 그래서 덕자를 빼자. 예. 그러니까는 이진이 된 거예요. 예. 그랬는데 꿈도 좋았는데 어. 성장하면서 보니까 일진, 이진, 삼진의 이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렇군요. 가다가 예. 제가 뭐 어렸을 때 뭐 공부도 잘하고 뭐 아무리 그래 봐도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주변에서 좀 놀릴 때 야, 너는 평생 일진은 못 되겠구나. 이런 놀림을 하는 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라나는 어린이를 그렇게 괴롭히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인데 이름도 잘 지어야 되고요. 그때 예.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예. 그러면서 아, 내가 평생 정말 일진이 될 수 없는 사람인가라는 그런 이렇게 마음속에 상처가 있었고, 그래서 나는 꼭 더 잘해야겠다라는 그런 스스로에 대한 다짐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책 제목이 나는 최고의 이진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제 열등감을 극복한 극복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예, 예. 그전에는 그 일진, 이진, 삼진 안 된 게 다행이다 뭐 이런 것만 해도 좀 그랬었는데 예. 요즘은 이진이면 어때? 뭐 삼진이면 어때? 예. 내가 하는 일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고 예.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인 거지라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극복했던 것, 주변 환경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했던 것 때문에 이제는 나는 당당히 내가 삼진, 예를 들면 난 최고의 삼진이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삼진이라면 그런 이제 네. 이름이 네. 그렇군요. 예. 네. 저도 처음에 책 제목을 봤을 때 네. 나는 최고의 이진이다. 그때 이제 그게 역설적인 어떤 그 자기 이름을 넣은 제목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네. 다른 한편으로는 이분이 좀 튀는구나. 자기 자랑을 좀 하는구나 했는데 책을 읽으면서 어떤 분인가 느껴질 때 이제 그런 오해가 네. 가셨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책이 7번째 책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전에 쓴 책들을 제가 보니까 서울대 기숙사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 책이 무지 베스트셀러였거든요. 네. 그랬죠. 네. 몇만 부나 팔렸나요? 거의 18만 부? 그렇죠. 정도 나갔어요. 예, 예. 네. 그리고 또 나는 미국이 딱 절반만 좋다. 그 책도 네. 많이 팔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진 전무님이 사실은 베스트셀러 작가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참여정부에 들어가서 들어가기 직전에도 책을 한 권 쓰셨죠. 그러니까 제가 책을 그 첫 책이 서울대 기숙사였는데 그게 제가 24살에 책을 썼는데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예. 그 해 뭐 최고 베스트셀러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저는 유학을 갔는데 거침없이 이제 책들이 전부 다 잘 출판이 됐고 예. 성공을 거뒀어요. 그러다가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노무현의 색깔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때 예.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대선 취재를 하고 쓴 책이었는데 그 책하고 그 다음에 참여정부 절반의 비망록 이 두 권의 책이 전혀 베스트셀러는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난 슬럼프에 들어가는가 할 정도로 또 다른 어떤 유의미성을 갖고 있는 책이고 애초에 책을 쓸 때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썼던 책이긴 하지만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바로 네. 그 이야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그 노무현 대통령님과 만나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제 그 커리어를 보면은 변화가 많은 변화를 갖고 있잖아요. 언론에서 정부, 언론에서 청와대, 청와대에서 기업 이렇게 변화를 갖고 있는데 노 대통령님과의 인연이 어떻게 이어졌는가를 보면 제가 어떻게 직장을 그렇게 구할 수 있는가를 좀 알 수 있는 예. 그 비밀과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처음에 이제 제가 미국에서 블룸버그 통신사에서 일을 하면서 2000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대단한 사건이었었어요. 그때가 예. 알고어하고 조지 예. W 부시의 예. 대선이 있었고 그때 알고어가 졌죠. 그렇죠. 동의하지는 않으나 받아들이겠다라는 예.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 그 플로리다 그 팜비치 그렇죠. 그 투표 예.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예. 종결이 됐는데 그때 과정을 쭉 그 썼던 책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캠페인이 굉장히 재밌구나라는 거를 느꼈고 예. 우연한 계기로 한국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 대선 취재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2002년에. 예. 그랬는데 이회창 후보가 있었고 노무현 후보가 있었는데 이 두 분 중에 어떤 캠프를 취재할까를 고민하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학연, 지연, 혈연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그랬죠. 큰 모토셨죠. 예, 예. 그래서 그러면은 한번 그 학연, 지연, 혈연이 전혀 없이 이 캠프에 접근할 수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한번 취재를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예. 취재를 시작을 했어요.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언론사에 있는 그 한 선배가 그러면은 네. 그쪽에 있는 뭐 대변인 누구를 소개를 시켜줄까 그래서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직접 가서 제가 아무도 아닌 상태로 직접 가서 한번 취재에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예. 후보까지 취재를 해볼게요. 그러고는 예.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최초에 이제 제가 연결됐던 사람이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어떤 대학생을 왜냐하면 전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미국에서 왔다는 어떤 사람이 나는 미국이 절반만 줬다라는 책 한 권을 딱 앞에 놓으면서 네. 제가 노무현 후보를 취재하고 싶습니다. 그땐 또 노무현 후보가 인기가 굉장히 높았을 때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조금 황당하셨던가 봐요. 요즘 말로 뭐 헐 이러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저를 거기서 그냥 허드렛 일 도와주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저 친구랑 연락해서 하세요. 이렇게 했었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그분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텄고 마지막에 이제 대통령 후보를 만나게 된 거죠.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경선이 끝나고 대통령 후보가 확정이 됐을 때 민주당 예. 후보로 확정이 된 날 그날이 이제 최고 피크를 이룬 날, 인기 절정에 그렇죠. 이르렀던 절정이죠. 날이잖아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께는 아마 그날이 최고로 네. 행복한 날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랬는데 그날 이제 기자들이 10분씩 취재를 할 수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언론사 방송사 다 들어와서 10분 취재를 하고 그러는 와중에 제가 맨 뒤쪽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대변인 하셨던 분께서 제가 책 쓰고 있는 거를 아니까 그냥 대통령님하고 후보랑 사진이랑 한 장 찍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야 뭐 책에 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전 그건 필요 없는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그분이 또 깜짝 놀라시는 예. 거죠. 그래서 예. 그럼 인사나 한번 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가 처음 뵌 거예요. 그러셨군요. 처음 인사를 예. 하는 순간에 제가 마음속으로 할 말을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미리 준비해 놓은 네, 겁니까? 그 자리에서 속으로 인사하는 순간 난 뭐라고 말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대통령님과 악수를 하는 순간 그때 후보와 악수를 예. 하는 뭐라고 순간에 하셨어요? 저는 대통령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사실은 다크호스셨잖아요. 많은 그렇죠, 분들이 그동안. 몰라고 예, 해서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 인간적인 측면을 조명해 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대통령이 인간 노무현이 누구인가를 찾아내보는 그런 책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대통령 후보께서 그때 그거에 호의를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취재를 해보라. 그래서 이제 취재가 시작이 됐어요. 예. 시작이 됐는데도 워낙 그때 뭐 바쁘시고 바쁘시죠? 하니까 일단, 취재 예. 그렇죠. 기회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예. 그렇지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미 대통령 후보를 제외한 모든 주변의 분들을 다 취재를 하면서 친교를 그렇죠. 쌓았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도와주려는 예. 마음도 있으시고 그런 거였죠. 그래서 대통령님 후보가 천안에 유세를 가시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기자버스단에 제가 기자단 버스에 같이 타고 다녔는데 예. 기자버스에 확 올라오시게 된 거예요. 근데 올라오시기 직전에 이미 저하고 친분을 튼 그 참모 한 분이 저한테 귀뜸을 주시더라고요. 후보가 지금 이 차에 타실 거니까 제주껏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니까 후보가 타면 딱 어디에 앉겠구나가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 뒤로 쏜살같이 가서 예. 거기 앉았어요. 앞쪽에 앉으시나요? 네, 앞쪽에 예. 앉았어요. 예. 그런 다음에 아니나 다를까 그 당시 의전 담당하셨던 지금 현재 의원이 되신 분인데 그분이 들어오시네. 대통령 후보님 지금 올라오셔서 천안까지 같이 가시는데 피곤해서 주무실 거니까 일제 취재는 없는 걸로 합니다라고 말씀을 누구신지 주셨어요. 알겠네, 그분.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다른 기자분들한테는 참 나쁜 사람이 되긴 한 예.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밉보일 수 있죠. 네, 저는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예. 근데 후보가 올라오셔서 버스에 앉으셨어요. 바로 제 앞에 앉으신 거예요. 앉으시니까 가슴이 안 뛰었습니까? 당연히 뛰죠. 그러니까 앉으시니까 이렇게 의자가 두 칸이 이렇게 있으니까 요 사이가 이렇게 공간이 빈 그렇죠. 데가 있잖아요. 예. 글로 대통령님 후보의 그 어깨가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손가락으로 정말 이렇게 해서 꾹꾹 찔렀어요. 그러니까 후보께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후보님
프랭크 시나트라를 아십니까? 그러고 여쭤봤어요. 아, 그랬더니 예. 알죠? 그러세요. 그래서 프랭크 시나트라가 기자들의 인터뷰를 절대 안 받는 분이셨다. 예. 그래서 어떤 기자가 프랭크 시나트라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기사를 쓴 게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나온 프랭크 시나트라에 관한 기사 중에 가장 좋은 기사로 여겨지는 기사가 하나가 있다. 제가 그렇게 가장 좋은 기사만은 못하겠지만 지금 제 처지가 끝장나게 생겼다. 인터뷰 한 번도 못하고 기사 쓰는 사람 처지가 되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그 후보님이 저 이렇게 돌아보려니까 목이 아프니까 앞으로 오라 그러시는 야. 거예요. 그래서 훅 뭐 거의 날아가듯이 그 앞자리로 가서 앉은 거죠. 다른 기자들한테 난리가 났겠는데요. 그래서 앉자마자만 녹음기 다 꺼내가지고 거기다 놓고 이제 인터뷰를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대통령님이 쭉 또 설명을 주셨어요. 그 사이 뒤에서 웅성웅성 그렇죠. 하고 반칙이다 이거죠. 의전 담당하셨던 분께서 그분 누군지 아시면 예, 예. 키도 크시고 서아무개 귀골이 장대한 그분께서 그렇죠. 오시더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은 저를 이렇게 들어서 끌어낼 때까지 저는 취재를 계속 하겠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아 그리고 이미 지금 후보께서 허락을 하셨는데. 근데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할 때마다 대통령 후보께서 괜찮다고 내가 그냥 할 테니까 놔두라고 그렇게 해서 결국엔 천안에 내리실 때까지 쭉 취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2년이 된 거죠. 예,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아름을 가졌고 예. 그때부터 계속 취재를 할 수 있도록 그 후보께서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 나중에 제가 8월에 노면의 색깔이라는 책이 나왔을 때쯤에는 언론사나 다 통틀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후보를 취재한 사람이 되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 후보께서도 저를 이제 자주 보시게 되면서 아름을 갖게 된 그렇군요. 거죠. 예. 청와대 생활 이전과 이후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좀 전에 주셨던 질문들이 그 대통령님과 대통령님의 국가 정책 이런 것과 연관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제 개인적인 측면에 지금 주신 예. 질문은 제 개인적인 측면에서 거침없이 도전을 하며 살고 그래서 유학을 가고 유학을 떠날 때 정말 나는 세계적으로 훌륭한 글쟁이가 되리라 뭐 이런 생각들 훌륭한 기자가 되리라 이런 생각들을 갖고 떠났다가 그 대통령님과의 인연을 통해서 돌아와서 청와대에 들어간 이후 제가 갖고 있는 문화와 그 안에서의 문화가 다른 것 때문에 오는 갈등을 많이 겪었었어요. 예. 그다음에 그 권력의 세계, 정치의 세계, 그 세계가 갖고 있는 또 독특한 형태의 그 권력 다툼 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예. 이제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의도한 바가 전혀 없이 제 역할 때문에 굉장히 지근거리에 서게 되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많은 갈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이유를 몰랐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위대한 착각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나는 사람들하고 되게 즐겁게 잘 지내왔고 그런데 왜 여기서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주는데 당신의 문화와 우리 문화는 다르다. 그 문화가 다른 문화라는 게 사실은 미국 생활을 하다가 들어온 사람으로서의 문화는 결론적으로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예. 핵심이라는 거는 뭐 지금 여러분들 국회도 보시고 정치권의 많은 분들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의견들을 많이 갖고 이제 그분들을 보게 되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 안에서 생활을 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보통 분들은 아니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대단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름대로 정말 한가닥 하시는 한가닥 분들이죠. 하는 분들이시다라는 그렇죠. 거를 배웠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메커니즘을 제가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면 고통스러운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많은 생각을 하게 했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했고 그다음에 제가 거침없이 사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저를 이제 자제를 시키고 이렇게 억누르는 문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하는 일에 대한 견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그것의 결론을 제 안에서 찾았던 것 같아요. 내가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가 여기서 인정받으려 하는 노력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이 부조화를 일으킬 수 있었겠다라는 점들을 되게 많이 돌아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
더 성숙하신 거네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모르죠. 예. 청와대를 나온 이후에 좀 허탈하셨을 것 같아요. 뭔가 허전하고. 네, 정말 허탈했어요. 예. 청와대 마지막에 이제 나오기 전에 보통 청와대 생활을 하면 관련 부처로 내려가거나 이렇게 그렇죠, 가거든요. 보통. 또 예. 공기업이라든가 맞습니다. 이래서 그래서 때로는 낙하산 인사 이야기도 나오기도 이제 하거든요. 보통 한 자리를 찾아가는 네, 거죠. 그렇게 예. 가게 되죠. 근데 이제 저의 경우에도 어디로 갈 것인가에 관한 논의를 조금 했었어요. 예.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내린 결론은 제가 청와대에 들어온 거는 대통령님이 국민들에게 기존에 노 대통령님 이전에도 이미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국민들이 잘 모르니까 그 모르는 부분들에서 제가 직접 취재해서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왔던 거니까 그 역할을 하러 온 사람이 무슨 공직 차고 나가겠어요. 뭐 돈 벌겠다고 어딜 나가겠어요. 난 그러고 싶진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리고 워낙 또 그렇게 했을 때 뭐 낙하산 인사에 뭐 한 명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되죠. 민폐가 예. 아니라 이제 대통령께 예. 패가 되는 것일 그렇죠. 거고 예. 그래서 그냥 저는 홀가분하게 그냥 일단은 쉬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책에 관해서는 그 전에도 대통령님과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눴었기 때문에 임기 중에도 책을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님도 본인의 생각을 제발 좀 그 국민들이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많이 주셨던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시간을 갖고 또 책을 쓰겠다라는 생각을 갖고는 나왔는데 나오니까 책은 둘째치고 너무나 이 삶 자체가 이제 공허해졌던 예.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네요. 예. 그 책에 보면은 방황을 하라. 할 수 있을 때까지 방황을 하라. 아주 시간을 내서라도 방황을 예. 하라라고 제가 아주 다짐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는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처럼 이 세상을 너무 많이 봤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네요. 그 권력 세계의 이면도 예. 본 것 같고 정책이 어떻게 실현되는가도 본 것 같고 그러니까 국사를 좀 어깨너머로 본 거죠. 그렇죠. 보고 나니까 예. 다음으로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예. 이제 나는 앞으로 뭘 해야 더 즐겁게 신나게 일을 하며 살 수 있을까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그러면은 뭐 저는 이제 어머니 아버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고 사는 편인데요. 어머니를 많이 못 뵀었어요. 청와대 생활을 하는 동안 거의 예. 2년을 잘 못 뵀었으니까 에이 이 기회에 그냥 효도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곳을 찾아다니자. 근데 어머니가 산사 가시고 어머니가 불자이셔서 절에 가시고 하는 걸 좋아하셔서 제가 운전병 내서 어머니 모시고 다니면서 제가 별로 말은 안 하고 계속 생각하고 방황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뭘 할까 뭘 할까? 예. 아니면 지금 하고 싶은 게 없으니 할 생각을 하지도 말고 그냥 그 생각이 떠오를 때까지 하자. 지내자 이런 생각을 했었던 시절이었던 것 예. 같아요. 그랬고 그때 또 등산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등산을 할 때 이제 백수가 된 거죠. 등산을 하면서 보니까 아침 일찍 산에 오르면서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예. 그러면 그분들 이렇게 혼자서 처음에 등산하니까 좀 여자가 혼자 등산하는 게 좀 그렇더니 나중에는 아주 익숙하게 산 꼭대까지 오르면서 많은 사념들을 하고 오르고 그래서 이제 숨이 이제 턱에까지 오를 때까지 올랐다가 또 내려오면서는 그 생각들이 하나로 모아지고 이런 과정을 거의 1년을 넘어 그렇군요.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잠깐 한 여성이 청와대까지 입성했다 이러면 뭔가 배경이 굉장히 괜찮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배경이 괜찮습니다. 괜찮기 때문에 그런 네. 게 가능했는데 네. 그런 배경을 태어나면서 가진 건 아니고 만들어 가셨잖아요. 네. 저는 이 책 속도 사실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보거든요. 이 책의 서문에서 보면 세상에 대한 항전의 기록이다 이런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도전이란 말도 사실 전쟁이 들어가고 항전도 들어가지만 항전이라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강한데 네. 혈연 또 뭡니까? 지연, 학연. 네. 예. 이런 것에 도움을 받지 않고 산 삶이었다는 걸 좀 우리 시청자에게 저는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네. 예. 그 출판사에서 처음에 이 책을 이제 어떻게 뭐 제목을 잡고 이런 걸 할까 얘기를 할 때 예.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말 불굴의 의지로 성장한 사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만약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욕먹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오체 불만족이어서 정말 바닥에서 시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대한민국의 서민,
대한민국의 서민 가정에서 태어나서 반듯한 부모님 모시고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더 성공이나 그전 20대는 제가 굉장히 성공에 대한 욕심이 컸던 때니까 예.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좀 더 잘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던 사람이니까 예. 그 관점에서 저를 보는 게 맞고 이 책을 읽는 독자도 야, 이 사람 정말 어려운 데서 성장했고 이 차원이 아니라 그냥 내 옆집의 사람이에요. 내 옆집의 사람이 이 사회에서 더 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걸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책을 썼던 것 같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런 점에서 제가 쓸 때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마음속에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제가 가졌던 모든 열등감을 털어낸 책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뭐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내 친구는 뭐 우리는 실버 스푼을 물고 태어난다라고 은수저 물고 은수저 태어난 물고 태어난다, 분들이 그렇죠. 좀 계시잖아요. 예, 우리 사회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하고 비교하면 저는 힘든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왜 나는 은수저를 안 물고 태어났을까? 그 말은 곧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제가 서울대를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서울대 나온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학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혈연, 학연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지연 뭐 내가 고향이 뭐 딱히 어디에서 누가 나를 끌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막 그러면 예. 그것에 대한 불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예. 나는 죽으라고 하는데 내가 좀만 뭐가 좀 뒷받침이 되주면 더 잘할 텐데 그렇죠. 이런 생각이 이제 열등감과 연결되는 예. 거고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 이런 거를 예, 말씀을 예.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게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한 벽이 되잖아요. 네. 예.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신 겁니까? 저는 이제 노력이었던 예. 것 같아요. 최선을 예. 다했는가라는 측면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그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러셨던 어렸을 때부터 겁니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제가 그게 이제 3살 버릇 80살까지 간다라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저는 노력은 정말 많이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좀 예. 죄송합니다. 아니 맞아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시죠? 아침에 굉장히 일찍 일어나요. 그 5시에 5시에 일어나거든요. 일어나시죠. 그래서 예. 하루를 시작을 하는데 이런 기본이 어디서 시작됐을까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전 예. 되게 부지런해요. 부지런한 예. 것 같아요. 근데 예. 이런 시간관념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강하고 근데 그거가 어렸을 때 제가 태권도를 했는데 예. 그 당시에는 여자애가 태권도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태권도 대회를 나가면 전국 대회를 나가면 제가 금메달을 따는데 남자애들하고 겨루기를 해서 제가 금메달을 따고 그랬거든요. 전국 그래요? 태권도 예. 뭐 챔피언이고 막 그랬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쟤네 운동신경이 있다, 타고났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크면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시절에 그 어린 꼬마 시절에도 운동 연습을 훨씬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네, 도장에서 같이 운동한 내 또래의 다른 꼬마애들이 운동 끝나고 바로 집에 갔을 때 저는 계속 연습을 했어요. 예. 그것이 다 결과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살 수도 있지만 또 좀 더 사회적으로 적극적으로 사는 방법은 나는 기본적으로 나는 딸리 뭐 내가 기댈 데가 없으니 죽어라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예. 그렇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알아봐 준다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예. 네. 근데 그런 속에서도 보통 그렇게 악바리처럼 살면 이제 나는 악밖에 안 남았어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네. 예. 근데 이 책 속에서 뭐냐면 착하게 살자. 좀 손해봐도. 네. 이런 게 결론이어서 참 좋거든요. 네. 예.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마 그럼 만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네네. 예. 근데 그거는 전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세상이 이제 각박하다는 얘기도 하고 경쟁 사회잖아요. 어마무지한 경쟁 사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은 아까 뭐 꼼수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기술을 발휘하여 이 조금 더 빠르게 승진을 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그 행동 양태에 있어서 권모술수가 딱히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근데 권모술수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보니까 첫째는 저는 이제 너무나 평범한 부모님, 너무나 평범한 부모님의 뜻이 뭐냐면 착하게 사는 게 바른 거다라는 것을 모토로 삼고 사는 그냥 소박한 부모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그걸 주입을 받고 살아서
악심을 품어보려고 해도 안 되고 아, 안 그런가요? 되는 거예요. 예. 천성이 그게 안 되는데 괜히 흉내내다가 낭패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일을 해보니까 사람을 대할 때 결국 우리들이 다 선하게 태어난 사람들이고 다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좀 이렇게 사회에서 우리가 달아서 예를 들면 달아서 좀 누가 악심으로 조금 기술을 부려서 조금 더 나은 자리를 차지하려 한다면 이런 관계를 만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래서 그분이 저를 좀 어떤 형태로 해하려고 할 때 제가 그거를 처음에는 그러면 나도 같이 막 이렇게 노력을 해봤지만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체질상 안 되니까 에이, 나는 그냥 뭐 선으로 계속 순진무구 난 그걸로 가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람이 어린아이를 좋아하는 이유는 어린아이가 나를 해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기 때문도 되게 크잖아요. 이 아이는 어떤 형태로도 나를 해하지 그렇죠. 않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내가 보호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아이잖아요. 어른이 되어서도 저 사람 좀 푼수 같고 좀 그래 보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 그런 푸근한 마음, 편한 마음, 착한 마음 이게 결국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마음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네요. 예. 직장 생활에서도 제일 중요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착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거. 그거보다 더 좋은 꼼수는 없어요. 네. 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네. 이제 그게 오래 가는 거죠. 네. 이제 유학을 결심하고 떠날 때 네. 아버님께서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이 되라.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네. 지금 실제 그렇게 하셨나요? 그때 전 충격이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유학을 떠날 때 유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한 하루에 3시간 정도 자면서 제 본업 잡지사 일을 하면서도 또 부업으로 출판사 책 감수, 글쓰기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돈을 빠닥빠닥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유학을 가는데 그래도 내심 아버님이 저희 아버님이 워낙 집안에서 버시는 돈은 집으로 안 갖고 오시는 분이셨어요. 무슨 외부 양로원, 고아원, 그다음에 교도소 이런데 그러시네. 그런데 쭉 다니시고 주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 말씀 그랬던 분이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별로 이렇게 큰 기대는 안 했지만 그래도 설마 했는데 딱 50달러 5만 원 $50? 딱 제 손에 쥐어주시면서 가다 맛있는 거 사 먹어라 했고 그다음에 제가 아버지 저 책을 선물로 주세요 했더니 그 책에다가 딱 한마디를 써서 주신 게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써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받아가지고 유학을 갔죠. 가면서 지금까지도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지금까지는 늘 아버지는 그 많은 말들 중에 그것도 여식이 외국으로 가는데 그렇게 가방 2개 보따리 딱 2개 들고 떠나는데 그 자식에게 왜 그거를 써주셨을까? 이제 그 마음을 지금 다시 살아계신다면 아버지는 왜 그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셨어요라는 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그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전에 우리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던 전혜성 박사, 고홍주 미국 인권차관보 길러내신 그분이 이제 쓰신 책도 엘리트보다는 먼저 사람이 되어라. 전 처음에 그걸 보면서 무슨 책 제목이 이럴까 맞는 말이지만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단박한 말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미국에 가서 미조리 컬럼비아에서 저널리즘 스쿨을 나오시고 우여곡절 끝에 블룸버그에 들어가셨죠. 정말 우여곡절 끝에 들어갔죠. 참 대단하시다. 들어가서 정말로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나요? 세계 최고의 언론이 되겠다, 필리처상을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도 구직을 하기에 고생을 하고 계시는 많은 젊은 분들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처음에 미국으로 갈 때 나는 진짜 세계를 품에 안으리라 이러면서 가방 2개를 정말 보따리 가방 딱 2개 비행기 그냥 기내에 넣으면 되는 거 그거 2개 들고 들어왔었거든요. 이렇게 가면서는 내가 가서 정말 훌륭한 기자가 돼서 퓰리처 상도 받고 막 그래야지 했는데 현실에 부딪혀서 외국인이 미국의 언론사에서 일을 하기는 거의 하늘의 별 따기 거의 불가 딱지 받는 거나 마찬가지였고요. 취직 원서 내도 소식도 없는 데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현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퓰리처 상은 고사하고 어디 가서 취직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던 때였으니까 제가 이제 블룸버그 되기 전까지는 어디까지 이제 어디까지 떨어졌느냐 이런 걸 하면은
제가 막 너무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뭐 이력서를 한 100통을 쓴다라는 마음으로 해라. 뭐든지 예. 100번에서 안 되는 거는 없다. 근데 어머님이 참 현명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것이 100번이라는 말을 해주면 거기에 그거 세느라고라도 덜 괴로워하겠지 이런 마음도 있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력서 내고 실패하고 할 때마다 아직 100번 내려면 뭐 99번 남았는데 뭐 90번 남았는데 이랬어요. 그러는 와중에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한정치사환자, 금치사환자만 아니면 할 수 있다라고 했던 어떤 일 그것도 그 시험을 잘못 치는 바람에 못하니까는 그 했다면 너는 미주리 콜롬비아까지 나오네 뭐 이랬던 적도 있고 책에 보면 컴퓨터 나르는 거 예. 그다음에 유치원에 컴퓨터 들고 가가지고 많은 컴퓨터 이렇게 들고 가서 애들 꼬마 애들 미국 아이들 막 가르쳐주고 또 들고 나오고 예. 이런 짓도 하다가 블룸버그에 딱 된 거예요. 예. 그때는 뭐 가가지고 무슨 포부를 펼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겠죠. 이런 마음이 예, 있었죠. 예, 예, 그렇게 해서 그렇죠. 들어가서 일을 시작을 예, 예. 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그 마이클 블룸버그인가요? 지금 네. 뉴욕 시장이시죠. 네, 네. 예. 블룸버그가 어떤 회사고 그것도 좀 간략하게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는 세계 최대의 통신사예요. 예, 예. 최대의 당시 지금은 예. 또 어떻게 순위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세계 최대의 멀티 통신사였어요. 친문, TV, 잡지를 그렇죠. 다 예, 포괄하는 그런 곳이었고 마이크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분이 뉴욕 시장 나온다고 할 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될 그래요? 사람이라고 생각을 예. 했어요. 그 성공하는 사람들, 뭔가를 성취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보편적인 패턴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거의 그 미친 듯이 몰입하는 그런 성격들을 대부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이크 블룸버그도 그 시절에 제가 회사에서 본 마이크 블룸버그도 그런 스타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책에서도 80대 20의 가능성이 있을 때 20을 100으로 끌어올리는 사람들이 그런 톱 리더들이다라는 예.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다라는 그 결심이 서면 그거를 몰아붙여서 예. 만들어내는 그런 예. 거를 그러네요. 많이 봤었습니다. 예, 예. 네. 사실은 제가 시간 여유가 있으면 좀 차분하게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네. 블룸버그가 어떤 사람인가 쭉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이 책 속에서 네. 굉장히 칭찬을 하셨기 때문에 네. 노무현 대통령과 블룸버그 두 분을 모시고 일한다면 어떤 보스가 더 본인에게 맞는 또는 좋아하는 보스인지 그런 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가 대통령님 되셔가지고 수행을 해서 예. 미국 첫 방문을 했을 때 뉴욕시장 마이크 블룸버그가 노무현 대통령을 맞이하신 거예요. 오, 그렇군요. 그때가 예. 9.11 사태 사건 이후였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이렇게 하셨을 때 예. 두 보스 사이에 제가 서 있었어요. 저한테는 정말 개인적으로는 와 이런 날이 왔구나.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나의 전직 거죠. 보스와 현직 보스가 서 있는 그 예. 가운데 제가 서 있었어요. 그것도 세계 최고의 네. 인물들. 네. 예. 그랬는데 그 마이크 블룸버그로부터는 비즈니스, 일을 성취해 내가는 어떤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님으로부터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휴머니즘, 예. 그걸 굉장히 많이 배웠기 때문에 저는 누구와가 아니라 이 두 분을 같이 모시고 하는 게 더 낫지 그렇군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이제 지금 일하고 계시는 네. 한국 화이자제약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고 네. 또 거기에서의 일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진 전무님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끝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질문에 제가 그런 일을 추진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거기에 휴머니즘 이런 거를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예.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이 그런 기술과 그런 마음을 복합한 것. 그래서 저희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기술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회를 위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행복하게 우리가 다 같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같이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예. 저는 다음 책도 기대되는데. 감사합니다. 예. 제가 열심히 해볼게요. 예, 정말 네. 나는 최고의 이진이다. 네. 저는 제가 이제 그 조그만 아카데미에서 그 지방 대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 전부 나눠주고 싶어요, 이 책을. 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전하고 또 큰 꿈을 꾸고 그 큰 곳에 나가보라고 그랬잖아요. 네. 예. 네. 반드시 나가보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런 꿈을 가지고 나가게 하는 도화선을 이 책을 통해서 좀 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바쁘시죠? 근데 이렇게 많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새 책 나오면 네. 또 한 번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